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감사합니다. 네. 민망하네요. 저는 이제 이종호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수리학이랑 약재 하루 이틀 걸쳐서 아마 이론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틀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식 설명이랑 여러분들 개념만 좀 잡아줄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리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실기 때 같이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회로보다는. 왜냐하면 소방전기 회로나 일반 전기 회로 같은 경우는 실기 때는 거의 관련이 없거든요. 밀접한 관련이. 근데 요거는 이제 실기 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리학 쪽은 꼭 필기 때 공식은 다 암기해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꼭 하셔야 되고, 수리학 공식이 한 30개 정도 돼요. 저희 소방 수리학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30개 정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30개를 다 외워서, 다행인 거는 기사 시험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사 시험은 요즘 보면, 자, 이게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이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걸 왜 내가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정말 높게 나옵니다. 기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내가 딱 봤을 때 틀림없이 이걸 딱 보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네 라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강사조차 그게 보이질 않으니 그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2과목이잖아요. 지금 수리학이 우리 2과목으로 알고 있어요. 2과목. 여기에 뭐가 나오죠, 우리? 수리학이 나오고요. 약재가 나오고, 여기에 소방전기. 전기가 나오거든요. 얘를 그냥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일반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전기 회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예전에는 수리학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이 세 가지 과목에 이제 예를 들면 약재부터 한번 해볼게요. 약재는 대략적으로 3문제, 적게 나오면 3문제, 많게 나오면 5개 정도로 여러분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개 잡고 가시면 돼요. 우리 문제가 25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배우셨죠? 요거. 그죠?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으신가요? 다들 도리도리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 막 많이 남아있진 않는가 봐요. 이게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야만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반보다는 저는 나중에 문제풀이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공학은 막 푸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나머지가 몇 문제냐면 한 과목이 25문제니까 얘 2개를 하면, 여기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20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절반씩 나옵니다. 10개. 최근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게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수리학 쪽으로 편중이 됐어요. 이게 한 7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게 한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회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수리학보다는 회로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물이잖아요. 유체란 말이에요. 물이 나와요, 얘는. 물은 눈에 보인단 말이야. 걔가 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오케이, 저기 손실이 생길 것 같아, 물이 지나가면. 근데 전기는 여러분들 지나가면 내가 손실이 생길지 이런 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전기는. 그래서 전 어렵더라고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여가지고. 근데 수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흘러감에 따라 뭐 손실이 생기고요. 그 손실을 고려해서 우리가 동력이란 걸 계산을 해야 되고, 동력을 계산하고 나면 우리는 뭐 수압량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기사를 말씀드렸지만 기사 시험 제가 원래는 이 기사 쪽을 강의를 이제 거의 9년 넘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년 차가 들어가요. 기사는. 관리사는 제가 한 2, 3년 정도 전부터 했었고요. 그럼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문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이거? 만약 이게 80문제죠. 4과목이니까. 80문제인데, 예, 2.5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넉넉합니다. 제가 볼 때. 응?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번, 3번, 4번 공식을 대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기사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자, 근데
관리사 있죠. 소방시설 관리사. 얘는 125문제입니다. 그리고 125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125문제에 125분이니까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라는 대략적인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려운 문제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리학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됐던 게 13회 때부터 공개가 됐어요. 관리사 시험이 이전엔 비공개 시험이었어요. 필기가. 근데 13회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18회 시험이죠. 18회가 끝났죠. 18회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19회인데 13회부터 18회까지 보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 정말로. 나와봤자 한 문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난이도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푸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수리학 풀 때.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정말 나오는 것들 있죠. 나오는 공식들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보고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공식을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잘 푸시면 10개 중에 7개에서 8개 맞추실 수 있다는 거. 저 믿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수리학 쪽에 요즘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력학 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력학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관리사 수리학 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다행인 건. 전도대류 복사 아시죠? 전대복.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생되는 공식, 뭐 퓨리어 법칙이라던가 또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법칙, 뭐 0법칙, 1법칙 외우고 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 약제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압축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때 좀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오늘 수업이 9시 반까지입니다. 아시죠? 네, 9시 반까지입니다. 원래는 저는 9시인 줄 알고 왔는데 행정직원들이 9시 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반을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첫 시간에 항상 물어보면 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나가야죠. 네, 수업을 바로 여러분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리학을 한번 보는데 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단위 및 차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되는 게 제가 볼 땐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위와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상당히 시간을 두고 강의를 해요. 시간을 여기를 제일 많이 할애를 합니다. 단위와 차원이라는 곳에. 왜냐하면 얘를 모르잖아요? 뒤에 있는 수리학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위 차원을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기본 단위, 뭐 유도 단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제 강의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필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 빈 곳에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노트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책만 읽는 강의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책 좀 정리하면서 같이 가니까 자, 단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단위라는 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단위입니다. 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단위예요. 그럼 우리는 자,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방 쪽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길이 단위가 있고 시간 단위가 있고 량의 단위가 있습니다. 양. 자, 근데 양의 단위로는 우리가 질량이라는 놈이 있고요. 중량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길이 단위로는 뭐가 있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단위 뭐 있습니까? 길이 단위? 미터, 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게 다 길이 단위 아니에요, 그죠? 길이 단위. 우리가 쓰는 길이 단위 이거 혹시 처음 보신 분 안 계시죠?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 키가 뭐 170cm다, 171c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 시간 단위는 뭐예요? 세크, 미닛, 아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질량을 킬로그램, 중량도 킬로그램 이렇게 쓰는데 밑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M자가 들어가냐? F자가 들어가냐? M자가 들어가면 얘 이름을 우리가 매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우리가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질량, 중량 차이. 되게 고도로 가시네요. 제가 물어본 건 그냥 한글 차이다라는 거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수준 높은 답을 해주셨어요. 자, 질량과 중량의 차이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력과 속도가 고려가 되어 있냐 고려되어 있지 않냐 차이예요. 자,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내가 지구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지구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중력에 의해서 여기 무게를 재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 무게가 측정이 돼요. 내 몸무게가. 제가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몇 킬로요? 70이요? 살 빼야겠다. 예. 조금만 더 빼서 한 68 비슷해요. 68, 67 정도 나가요. 68 아침에 재면 67, 저녁에 재면 69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69 정도 만일 나간다라고 합시다. 근데 저녁에 쟀을 때 다 먹고 술도 다 먹고 이제 저녁에 딱 쟀을 때 69. 결혼 전에 59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 결혼하니까 엄청 찌더라고요. 살이 한 10kg.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잘 먹였냐, 와이프가 잘해주나 봐 그러는데 딱히 또 그런 건 없는데 일단 10kg가 찌더라고요. 와이프가 이 동영상을 보지는 않겠죠. 하여튼 여기 69kg가 여러분들 나와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무게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중량, 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는 여러분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지구상에는 중력 가속도라는 애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몇이라고 하냐면 9.8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우리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몸무게에. 이 중력 가속도라는 놈이. 이따가 공식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내 몸무게를 쟀을 때 이게 고려된 거라는 거거든요. 9.8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고려가 되어 있는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고려가 되면 우리는 걔 이름을 중량, 킬로그램 펄스다라고 하는 거고, 중력 가속도가 없으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킬로그램 매스 질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요? 지구에는 항상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내가 질량을 재려면 중력 가속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량에 또 가면 이런 단위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N이란 단위가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뉴턴이란 단위. 뉴턴.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들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보통 센치를 다 뭘로 바꿔줄 거냐면 이제 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밀리미터를 뭘로 바꿔줘요? 미터로 바꿔줄 거예요. 분이나 아워를 다 초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안 썼지만 원래 여기에 뭐 그람 매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람 매스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람 펄스 이런 것도 다 킬로그램 펄스로 여러분들 바꿔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동그라미 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I 단위다 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시험 문제가 다 무슨 단위로 나와요? SI 단위로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건,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몸무게는 90N이다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하면 쟤 뭐라 그러냐 약간 그런 식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란 단위는요, 여러분들 똑같은 중량 단위인데 상용화돼서 쓰진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서 쓰냐면 계산식 쪽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다 뉴턴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SI 단위라는 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일 미국에 갔는데 거기는 길이 기준이 피트예요.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뭐예요? 메타 센티미터 이런 거 쓰잖아요. 서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통일을 한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 단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뉴턴이에요. 대표적인 게 뉴턴입니다. 대표적인 게 뉴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 무게, 뭐 뉴턴 단위다 또는 중량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요겁니다. 1kg 펄스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1kg 펄스는 몇 뉴턴이냐면 9.8뉴턴입니다. 대략 10뉴턴이죠. 근데 10뉴턴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9.8뉴턴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 펄스와 뉴턴의 단위 차는 뭐만큼 나는 거냐면 얘만큼 나는 겁니다. 중력과 속도만큼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하나 알아두실 건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두 개. 요거 안 잘리겠죠?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런 거고, 지금 문제에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 단위다 또는 SI 단위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를 가지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걸 가지고 뭐를 하나 또 알아두시냐면 유도 단위란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유도 단위는 이런 겁니다. 이게 유도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길이 메타가 들어갔죠. 아래 세크가 들어갔죠.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들었다 하기 좀 그렇지만 혼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 얘네를 가지고 만든 단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도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단위를 가지고 만든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얘는 무슨 단위일까요? 요거 유속, 그죠? 속도의 단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 단위라는 게 있구나. 유도 단위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요 뉴턴 있죠? 얘도 유도 단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고 뒤에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자, 미터와 센티미터는 단위 환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위 환산 되죠. 1m는 몇 cm예요? 100cm입니다. 1m는 100cm. 1m는 100cm, 1m는 1000mm.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단위 환산이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m는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당연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다는 1m는 100cm다. 위에 잘 안 보이나요? 빛 때문에? 잘 보이죠? 1m는 100cm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들 1m는 미리로 바꾸면 1000mm입니다. 그죠? 자, 혹시 이 단위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이게 무슨 단위예요? 면적 단위.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연면적 기준으로 메타 제곱 해가지고 3.3 나눠서 한 평 기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그럼 여러분들 얘는 몇 cm 제곱이냐, 만약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걸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거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m 제곱은 몇 cm 제곱이냐라는 게 나온다면 1m는 몇 cm라 그랬죠, 아까? 100cm라 그랬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1의 제곱은 1, 메타의 제곱은 메타 제곱, 센치 제곱이죠? 100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10의 4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얘는 무슨 단위입니까, 이거? 부피, 최적. 지금 단위 환산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1m 3승은 그러면 10의 몇 cm 3승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의 3승은 1, 메타의 3승은 메타 3승, 100의, 지금 요게 100이잖아요. 이게 10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10의 제곱에 3승을 두 개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10의 몇 승? 6승 센치 3승이 나온다. 이게 기본 단위 환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지금 단위 환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이 기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요 1m 3승은 부피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단위입니까? 이거 최적, 똑같은 최적 단위예요. 자, 1m 3승은 몇 리터냐면 1000리터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수리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단위 환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얘는 몇 초입니까? 60초. 1초는 몇 분이죠? 60분의 1분. 보통 이건 아는데 거꾸로는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게 단위 환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몇 뉴턴이죠? 넘어갔다. 네. 9.8.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요것도 단위 환산이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되죠. 왜요? 얘는 뭐예요? 길이죠. 얘는
시간이죠. 오케이. 길이는 길이끼리만 단위 환산이 되는 거고, 시간은 시간끼리만 단위 환산이 되는 거고, 양은 양끼리만 단위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메타는 1메타는 몇 초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못한다라는 거죠. 저거는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단위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단위 환산에 대한 거고, 조금 더 복잡한 단위 환산은 여러분들 뒤로 가면서 나올 때마다 제가 추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던 내용들은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다라고 해가지고 뭐 질량이냐 무게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밑에 가시면 요 공식이 나옵니다. 요 공식은 하나 세팅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세팅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밑에 가보니까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요거는 외울 때 F는 MA라는 공식이 있고, M은 얘가 뭐냐면 기호거든요. 기호. 우리는 공식을 표현할 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기호.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킬로그램 매스가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질량이라고 했거든요. 얘는 이름이 뭐고 단위인 거고, 얘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기호로 표시할 땐, 공식에 쓰는 기호로 표시할 땐 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공식을 보면 이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F는 MA 공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M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 F는 아까 킬로그램 펄스라 그랬잖아요. 그 F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 이름이 뭐냐면 중량입니다. 또는 무게.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A가 있는데 요거는 가속도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공식이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 중량, 몸무게 또는 힘은 질량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가속도라는 걸 곱해서 나오는 값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외울 때 그냥 프리마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프리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싫으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방식이 싫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호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뭘로 표시할 수가 있냐면 다시 단위로 거꾸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단위로 가져가 볼게요. 질량 단위가 아까 뭐였죠? 킬로그램 매스였죠. 그죠, 여러분들? 중량 단위는 뉴턴 말고 뭐가 있었냐면 킬로그램 펄스가 있었어요. 자, 가속도 단위는 아직 안 했지만 뒤에 가시면 하겠지만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랑 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속도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단위까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량 킬로그램 펄스라는 단위는 이거를 정리하면 단위가 이런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 단위랑 이 단위가 같은 단위구나 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 자, 옆에 가서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지구다. 지구면 중력과 속도가 몇이냐면 9.8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지구에서의 여러분들 중력과 속도 9.8을 고려한 1kg 펄스란 놈의 여러분들 얘의 정의는 이겁니다. 지구에서의 질량 1kg 매스에다가 뒤에다가 뭐를 곱해주는 거냐면 중력과 속도 9.8을 곱해준다고요. 그럼 얘가 1kg 펄스란 놈의 정의는 질량 1kg 매스에 뭐가 여러분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중력과 속도 9.8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요. 킬로그램 매스에 메타 퍼 세크 제곱. 이거 외워두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중력과 속도를 9.8로 했을 때 1kg 펄스란 놈은 지구에서의 중력과 속도 몇을 고려한 값이라고요? 9.8을 고려한 값이다 라고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 보실 건 뉴턴이란 단위를 볼 건데, 뉴턴이란 단위는요, 여러분들, 뉴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뉴턴이란 단위는 중력과 속도를
1로 맞춰놓은 단위입니다. 중력 가속도 G가 1이에요. 가속도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1N이란 놈은 1kg 매스란 놈의 가속도를 몇으로 한다고? 9.8이 아니고 1로 가정을 한 거라고요. 1로 가정을 했을 때 무게를 우리가 1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N은 1kg 매스의 메타 퍼 세크 제곱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여기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와 얘를, 이쪽 결론 부분에서 다시 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1kg 펄스는 중력 가속도 9.8을 고려한 kg 매스의 메타 퍼 세크 제곱이고, 내가 만일 이거를 뉴턴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단위와 이 단위가 무슨 단위예요? 똑같은 단위죠? 틀린 게 전혀 없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만약 부등으로 내가 성립을 시키고 싶다. 1kg 펄스는 9.8kg 매스의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얘는 몇 뉴턴일 거냐? 1kg 펄스와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 몇 뉴턴일까요? 9.8뉴턴이겠지. 왜? 1뉴턴은 요 kg 매스의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몇 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9.8개라면 뉴턴도 몇 개? 9.8개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거 중간 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끝에서 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1kg 펄스는 몇 뉴턴이다? 9.8 뉴턴이다라는 거 꼭 암기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 요거 하나. F는 ma란 공식. 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해가지고 뉴턴의 제2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질량과 가속도를 줍니다. 문제에서. 뭐를 준다고 여러분들? 질량과 가속도를 줘요. 그리고 놓고 뭐를 구해라? 중량을 구해라. 실제로 관리사 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만 눌러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대 암산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계산기로 하는 거잖아요. 계산기 제한된 거 아시죠? 계산기. 시험장에 못 가져가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계산기가 5만 원짜리 이상이다. 5만 원짜리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메모리 되는 거거든요. 막 SD 카드 꼽히고. 그거는 이제 시험장에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저장이 되냐면 공식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건 제가 볼 땐 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굳이 5만 원 이상짜리 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인정이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런 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요 공식을 첫 번째 공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외워야 될 공식 첫 번째가 요거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기호를 볼게요. 기호를 보니까 A로 들어갈 때가 있고 G로 들어갈 때가 있죠. A는 그냥 중력 가속도가 아니고 일반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기호로,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G라고 하는데 얘를 9.8로 보통 얘기를 한다. 또는 뭐 어떤 책에 가보면 여기 한 자리 더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보통 9.8로 그냥 여러분들 해주시면 전부 다 정답 인정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른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뭐 힘과 가속도의 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뭐 가속도, 등속도 운동 안 나옵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F는 ma란 공식. 중량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프리마 또는 뭐 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가면 밀도라는 게 나와요. 오른쪽에 한번 가보시죠. 밀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밀도는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면 밀도가 세 번째 나와 있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여러분들? 비중량이 나와 있죠. 비중량. 밀도와 비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헷갈려요. 따로따로 보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밀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두 개를 외울 때 같이 외워두면 좋다라는 게 뭐냐면, 자, 단위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가보니까 밀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적 당 질량.
모모당 질량값. 자, 보통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다. 모모당 이러면 요 앞에 있는 얘 있죠. 얘가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갑니다. 즉 밑에 뭐가 들어간다? 최적이 들어가는 거고 위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질량이 들어갑니다. 즉 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최적을 중심으로 그 최적 안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냐면 질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밀도 값입니다. 밀도 값입니다. 자, 밀도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를 끝까지 P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 끝날 때까지 이거 알파벳 P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콩나물 머리처럼 이렇게 약간 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 이름이 뭐냐면 로우예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밀도는 로우, 밀도는 로우. 계속 여러분들 입에 붙게 밀도는 로우, 밀도는 로우. 자, 밀도를 구하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최적과 질량이 있으면 됩니다. 자, 공식을 표현할 땐 기호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기호거든요. 아까 M이 뭐라 그랬지 내가? 질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들어가는 거고, 최적의 기호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분의 M을 구하면 밀도가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내면 뭐 좋은 건데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최적과 질량이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기호가 있으면 뭐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단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질량 단위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그램 매스. 최적 단위는 리터를 쓴다기보다 우리는 보통 뭐를 많이 쓰냐면 미터를 많이 씁니다. 아까 미터가 몇 개 있으면 최적이라고 그랬죠? 3개. 요게 밀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를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단위만 알 수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밀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웃긴 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단위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얘가 밀도 단위, 얘도 밀도 단위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차원 해석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원 해석은 단위를 기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관리사 때 나왔었습니다. 차원 해석하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는 길이 단위가 있고 시간 단위가 있고 량의 단위가 있는데 질량과 중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길이 단위는 메타, 센티메타, 밀리메타, 시간은 세크, 분, 아워, 킬로그램 매스, 킬로그램 폴스, 뉴튼,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다라고 했고, 얘네는 이름이 뭐예요? 다 단위입니다. 단위. 그럼 내가 이걸 차원 해석하기 위해선 기호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기호를 써드릴게요. 기호를 다른 말로 우리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원. 자, 길이를 우리가 영어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lengt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앞글자를 따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뭘로 쓰냐면 L로 보통 많이 써요. 기호를. 시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로 길이를 많이 씁니다. 시간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영어로 tim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를 그대로 가져가요. T. 질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호로 표시하면 이 M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죠? M. 얘는 뭐예요? F 뉴튼. F 이렇게 기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원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얘가 무슨 단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중력 가속, 가속도 단위는 가속도 단위 얘는. 자, 차원 해석 한번 해보면, 차원 해석을 한번 해보면 M이죠. M. M은 뭐예요? 길이죠. 길이. 요걸 그냥 기호로 표시하면 된다니까요. L. L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죠? 하나. 그리고 지금 이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크 제곱이 지금 밑에 있는 거잖아요. 분모에 있는 거잖아요. T가 2개인데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변에다가 가로 쳐주시면 이게 차원 해석이. 하나 더. 아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1kg 폴스는 요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그대로 차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즉 좌측에 뭐가 있냐면 지금 킬로그램 펄스 단위만 보는 거, 단위만 차원 해석하는 거니까 단위만 보면 F가 나와 있고 F는 단위만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킬로그램 매스죠. 그럼 뭐예요? M 미터죠. L 세크 제곱이죠. T 아래 있죠? 마이너스 2승. 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힘의 차원 해석입니다. 이거를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차원 해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차원 해석을.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있었어요. 그 마리텔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리텔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외웠었거든요. 지금은 종용했어요. 옛날에 그냥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마리텔 마이너스 2다. 힘의 차원 해석은 마리텔 마이너스 2다 또는 MLT 마이너스 2다.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 차원 해석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차원 해석 문제 못 풉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하게 힘의 차원 해석이라는 놈을 마리텔 마이너스 2다라고 해가지고 꼭 암기를 해두셔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이런 걸 풀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단순하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얘를 차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저 앞에 있는 단위. 앞에 있는 단위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맞습니까? 요 단위. 자, 얘 차원 해석 한번 불러주실래요? 차원 해석 할 거예요. M L 마이너스 3승. 끝. 이게 여러분들 밀도의 차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M 대신에 F를 한번 넣어보겠다라는 거죠. F에 관련된 공식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 얘를 F로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F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바뀝니다. 얘는 외워두라 그랬잖아. F는 MLT에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럼 내가 M 대신에 F를 넣기 위해서 이 M을 가지고 M만 남기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즉 M은 즉 얘를 넘겨주는 거죠. 이쪽으로. M은 넘겨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M은 얘가 그냥 넘어가니까 단순하게 플러스 1이었던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T의 마이너스 2였던 게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좌측에 F가 있었죠? T의 마이너스 2가 넘어가죠? 자승. L이 넘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대신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보세요. M은 FT의 제곱 L의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게 남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얘가 M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F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3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단위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단위로 바꿔보면 F는 아까 뉴턴이나 킬로그램 펄스라 그랬죠. 뉴턴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뉴턴이 위로 오는 거고, T가 2개죠. 시간의 기본 단위 세크 2개에 아래 뭐가 있어요? L이 4개 있는 거죠. L이. 그러니까 L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타라 그랬죠. 4승. 오케이. 똑같은 단위인데 모양만 바뀐 단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역시 대답이 없군요. 항상 여러분들 대답은 없어요. 제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번도 여러분들 누구 하나 예의상이라도 재밌다고 하실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문제입니까? 차원 해석 문제입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차원 해석 문제가 나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 어려워요. 왜요? 이걸 안 주거든. 단위를 안 줘요. 응? 그러니까 단위가 있어야 내가 기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위를 안 준다니까 그냥 밀도의 차원 해석은 이렇게 물어봐요. 한글로. 그럼 밀도 단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외우든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밀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밀도는. 로우입니다. 로우. 그래서. 자, 그래 놓고 이 차원 해석이란 걸 여러분들 할 줄 알면 이제 밑에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또 뭐냐. 자, 우리는 소방 쪽에 이게 많이 나와요. 소방유체라는 게 나옵니다. 소방유체. 여러분들 소방유체라고 하는 거 유체 아직 안 배웠잖아요. 유체의 정의는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고체는 유체가 아닙니다. 액체와 기체를 얘기합니다. 액체와 기체를 얘기해요. 그 소방 쪽에서 많이 쓰는 액체와 기체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물. 액체, 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 불 끄려면 여러분들 물로 제일 많이 끄잖아요. 두 번째, 가스요. 뭐 CO2가 될 수도 있고 할온이 될 수도 있고 청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소방 유체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이게 많이 나온다고요. 물이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는 다 물에 관한 문제예요. 즉 물의 밀도 값은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험을 해보시든가. 실험할 시간은 없잖아요. 굳이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나와 있는 값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물의 밀도 값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천이거든요. 자, 이렇게 써요. 로우에 이게 뭐냐면 워터, 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물의 밀도는 아까 단위가 이거라 그랬죠. 킬로그램 매스의 메타 3승 뉴턴의 자, 무조건 몇이냐면 무조건 몇이에요? 1000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1000. 단위가 다르더라도. 아셨죠? 그러니까 1000입니다.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만일 자, 이거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들. 뉴턴을 얘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중량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얘는 알 수 있습니다. 얘만 알고 있으면 얘는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뉴턴이 뭘로 바뀌었어요? 킬로그램 펄스로 바뀌었죠. 그럼 내가 아까 1kg은 몇 뉴턴이라고 그랬어요? 9.8뉴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누기 뭐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9.8 해주면 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추가로 요거는 책에 없지만 왜 책이 없냐면 잘 안 쓰거든요. 얘는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대신에 요 두 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단위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밀도고요. 이 공식은 이렇게 적용하세요. 네, 지금 적용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가면 이 공식은 이렇게 적용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지 지금 이론만 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아둘 거예요. 비중량을 알아둬야 돼요. 비중량 보시죠, 이제. 비중량은 자, 차이가 뭡니까, 밀도랑? 얘는 최적 당 질량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중량이에요. 중량입니다. 그러면 최적당, 최적이 밑으로 내려오고 위에 중량 F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식이 이렇게 됩니다. 감마는 V분의 F. 얘를 우리가 감마라고 읽어요. 아까 물은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제가 로우라고 읽는다 그랬죠. 얘는 감마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밑에 최적이 들어가고 위에 중량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위를 보면 F 중량 단위는 뉴턴 단위, 뉴턴, 그죠? 얘 단위 뉴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량 단위. 까먹었어요? 중량, 무게, 힘. 내가 뉴턴이라고 그랬죠. 뉴턴이고 아래 뭐예요? 메다 3승 이렇게 오는 거고. SI 단위가 아니다.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 그래 놓고 얘를 또 알아두면 돼. 요거 밑에 가보면 요거. 오케이. 감마 워터는 단위가 달라요. 지금 2단위일 때도 있고, 이건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2단위도 있는데 얘부터 볼게요. 1000이에요. 그러니까 밀도나 비중량이나 다 1000이네 시작은. 근데 단위가 좀 틀려요. 그래 놓고 얘 킬로그램 펄스를 뭘로 바꿀 거예요? 지금 뉴턴으로 바꿀 거죠. 실험값이에요. 9800. 왜요? 몇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9.8을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된다는 물의 밀도라던가 물의 비중량이라던가. 그러면 두 개를 꼭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밀도랑 비중량을 꼭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네.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밑에 뭐가 들어가요? 무조건 V가 들어갑니다. 팬티 입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사각 팬티 입는 사람 그런 거 얘기하시면 저한테 이제 싸우자는 거고, 여러분들 보통 삼각 팬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려주고 위에 M이 들어갈 수도 있고 W가 들어갈 수도 있고 W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를 또는 F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얘를 웨이트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힘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우리가 기호로 쓸 때 W라고 쓸 수도 있고 F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공식 외울 땐 이렇게 W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뒤집으면 이게 되는 거니까. 외우기 쉽게 하려면. 자, 어차피 얘는 최적, 얘는 뭐라고요? 질량, 중량. 오케이. 얘의 이름은 뭐라고요? 밀도, 로우. 얘의 이름은 감마, 로우. 네, 감마, 로우. 그래서 두 개가 만약 헷갈린다. 내가 나중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질량과 줄량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거지. 그러면 나중에 1장에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질량이었나? 이게 중량이었나? 이게 비중량이었나? 그럼 얘만 봐도 질량에 관련된 거면 비슷해요, 이름이. 밀도 비슷하죠? 아니죠, 여러분들? 또 억지 부리고 혼자 억지 부리는 건데, 여러분들 비슷해요. 밀자랑 질자랑 약간 이렇게. 중량은 누가 봐도 뭐 같아요? 네, 이름이 중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량에 관련된 값이고, 얘는 뭐에다 관련된 값이라고요? 질량에 관련된 값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시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나마 기억에 남아요. 안 남으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뭐를 하나 정리할 거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옆에 이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뉴턴의 제2법칙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식이? 뉴턴의 제2법칙. 푸마. 그죠? F는 MA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양변을 최적으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최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V로 나눠주고 여기도 V로 나눠준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차피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고, 똑같은 걸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마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아래 뭐가 있고 최적이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중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중량이죠. 감마. 얘는 뭐예요? 아래 최적이 있고 위에 질량이 있죠. 그 얘는 뭡니까? 밀도네. 그죠? 네. 그리고 얘는 해줄 필요 없죠. 여기서 한번 V 나눠줬으니까 곱하기니까 그냥 뒤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A만 곱해주면 되는데 A 말고 우리는 지구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 공식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감마는 로우지.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는 거야, 내 말은. 네, 감마는 로우지다. 자, 그래서 밀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비중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하나씩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비중량 그리고 비중에 대한 거, 비중량과 밀도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비중량과 밀도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고, 아래 가시면 요 공식 나와 있죠? 요거는 뒤에서 할 겁니다. 바로 옆에 나와요. 바로 옆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물체의 무게, 비중량, 압력의 관계, 네, 이런 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2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뒤에서 할 거고, 밑에 가면 비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맨 아래. 얘는 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끝에. 뭐의 역수래요? 밀도의 역수래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밀도의 역수. 비체적을 우리가 VS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로우분의 1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적은 수리학 때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약간 나중에 이제 실기 설계밀 시공 가면 가스계 쪽에 이 빛의 적 고려하는 게 나오지, 이 유체역학 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밀도의 반비례 관계, 밀도를 뒤집어 놓은 게 빛의 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액체 비중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진행을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